기울기 분석 쪽도 좀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고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지. 극대가 뭐예요? 주변에서 제일 큰가? 주변에 제일 큰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할수 그래요. 몇 가지 예제를 들고요. 도함수 활용이라고 쓸게요 그냥. 첫 번째 극대와 극소 연습 문제부터.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자, 이걸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잘할 수 있죠? 참이야 거짓이야? 3. 확률은 50%. 참 거짓? 거짓! 왜 거짓이냐면 극대극소의 정의는 연속 불연속과도 관련이 없고 미분 가능성과도 관련이 없는데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f'a가 0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은 그것도 거짓. 거짓! f'a가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정의부터 해요. 극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영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아주 작은 양수 h를 도입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걔는 여기 a 더하기 h를 박아놓고 a 빼기 h를 박아놓고 여기에서 함수값, 저기에서 함수값, 거기에서 함수값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 fa가 가장 크면, 정확히 얘기하면 fa가 가장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식으로 써볼게요. f의 a 빼기 h 보다 fa가 크거나 같고 f의 a 더하기 h보다도 fa가 크거나 같고 이러면 집중!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따라해봐. 크거나 같다. 개정된 교과과정이 반영된 문제가 평가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안 나왔어요. 기존에 나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혹시 몰라요. 기억님들 이거 문제도 물어볼지 모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으로는 FA가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x를 정의해 줘야죠. 단 x는 x는 a 그냥 a 할게요. a 주변의 임의의 x 모든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변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구간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나 이 얘기가 같은 얘기죠. 어떤 극대극소의 증명을 할 때는 이 정의를 쓰는 것이 편할 때가 좀 있어요. 얘는 좀 직관적인 표현이고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에서도 그 값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x는 a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너이기 때문에 양수 h를 동원하면 되잖니. 여기 a 더하기 h가 있고 a 빼기 h가 있고 동원하게 되면 여기서 극대값을 갖겠죠? 되는 거죠? 극대값을 갖습니다. 또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x는 a에서 지금 보시면 a 주변을 보면 짱 큰 값이 얘잖아요.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소결론은 극값이라고 할게요. 극값과 미분 가능성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심지어 불연속이어도 극값을 정의하는데 미분 가능성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겠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값은 정의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극값이 극대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니까 극소는 거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거나 같은 값. 얘도 반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겠죠. 된 거죠? 그래. 그래서 예를 하나 또 들어요. 뭐 할까요?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극대 같나요? 네. 같죠? 여기서는요? 각 극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극소값을 갖죠. 왜냐면 여기 A라고 하면 A 주변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가장 작거나 같잖아요. 되죠? 이 질문! 여기서는요? 극대극소. 다 가는 거예요. 여기 B를 보시면 B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니까 등호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극대하고 극소 다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는 극소를 가질 거고요. 여기서는 극대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하지 말죠. 귀찮으니까. 만약에 범위가 이거는 내면 안 돼요. 이런 건 내면 안 됩니다. 범위가 제한적이래요. 극한과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가요? x는 p라고 할게요. p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은 너입니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나요? 3이라고 할게요. 함수가 p에서부터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래. 리미트 x는 p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3이라고 했대. 참거진? 좌극한이 없는데요. 참거진? 거짓. 참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얘가 그 의심되는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좌극한이 없는데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끝점 있잖아요. 끝점에서는 극한값으로 본다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극한값을 극한값으로 친다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거 해봤죠?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고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참이고 이쪽은 다 거짓이고 잘 기억나죠?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인 상황을 보시면 왜 안 되냐면 상수함수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분계수 0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증가함수가 되면 과연 네가 0보다 크기만 하겠느냐 x제곱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반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었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래요. 그런 게 분명하대요. 즉 이런 반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면 fx가 증가함수라는 소리랑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랑 동치명제로 보기로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거죠? 넘어가도 되나요? 꼭 기억하세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도 돼요. 이쪽 맞아 이거 하고 할게요. 알고 있는 거라고 치고 일단 하고 갈게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통한 극값의 판정. 이거는 그 도함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도함수 구하는 건 괜찮은데 도함수의 보호를 따지기가 되게 힘들 경우 그리고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경우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극대값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 f'A가 0이고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and f'A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A 주변을 보면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울기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감소해 f'x가 감소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f2'a가 0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판정할 수 있죠. 써먹는 거는 이때야. f'x는 해볼 만해. 구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의 부호를 따지기가 좀 불편해요.
보통 도함수 해부를 따질 때 그래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사인 S 빼기 코사인 S 이런 것처럼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놓고 부호 판정하기가 쉬운 경우라면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부호 판정하기가 좀 힘들어. 그럴 때는 이규도 함수를 구해서 판정하러 가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고. 여기에서 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냥 바로 가세요. 괜찮으니까. 다음 함수 보고 다 되는 거니까. 그럼 또 해. 극소값이라면 이랬을 거라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판정을 하려면 먼저 f'a는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a 주변을 보는 거죠. a 주변을 보면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 상태인 거잖아. 기울기가 증가 상태인 거니까 f'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얘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다가 그 값을 판정할 때 불편한 경우라면 이계도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됐죠? 그럼 가요. 근데 이슈는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연속함수에서만 바라볼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극대값이라는 것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판정하면 되는 거고,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면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